보시고.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여러분,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표를 뽑는 방법인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코커스가 있어요. 미국서 나온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나 어떤 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다, 혹은 대통령이 출마할, 대선에 출마할 당 대표를 뽑는다 라고 할 때 쓰는 제도인데,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모든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그래서 이걸 국민 경선 제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당원만 참석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석할 수 있다. 원하는 국민이 누구든지 참석해서 경선을 해서 대표를 뽑는다, 그런 뜻이고, 코커스란 말은 이건 당원만 참여합니다. 소위 전당대회라 그래서 당원만 참여해서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코커스라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국민 경선제 이렇게 말하고. 대포동 미사 2호 미사일. 북한은 여러분들 그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스커트 미사일이 있는데, 그 스커트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 노동 1호 2호였습니다. 스커트 미사일을, 이 스커트 미사일 이런 경우는 사정거리가 대략 한 1000km 이내입니다. 물론 이 정도 거리라도 500 내지 500km 내지 1000km인데, 이 정도 거리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이죠. 왜 그러냐면 남북한 거리는 불과 500km 남짓입니다. 근데 이 스커트 미사일을 북한은 일단 개조해서 노동 1, 2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진화시켜서 대포동 1, 2호가 나옵니다. 이 대포동 1, 2호는 사정거리가 5000km가 넘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5000km가 넘어서 대륙과 대륙 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ICBM이라 그래요. 그래서 ICBM을 번역하면 대륙 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가공할 무기입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로서 최대 사거리가 6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륙과 대륙을 뛰어넘어서 쏘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미사일, 위협적이죠. 특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자칫 미국 본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자, 배타적 경제 수역. 오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면은 EEG라 그러는데, 원래 영해, 그 나라의 바다 영해를 12해리라 그러죠. 국제법에 의해서 바다는 영해는 12해리입니다. 여기서 더욱 확대해서 200해리까지. 200해리라고 하면 300km가 넘습니다. 200해리까지 어떻게 되냐, EEG라 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 여기는 이 영해에 해당되는 이 국가, 12해리에 해당 국가 연장에 사는데, 이 국가가 200해리까지 우선적으로 배타적으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200해리 안에 들어와서 경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EEG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다를 갖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바다, 왜? 앞으로는 자원은 역시 바다에 있다, 수자원이다, 그런 뜻이고. 물론 200해리 안에 12해리는 반드시 영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12해리를 벗어나서 그럼 결국은 188해리겠죠? 그 해리 안에서 경제 행위가 아닌 단순히 뭐 항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허가 받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매니페스토 운동. 이건 우리 참 공약, 진짜 공약을 실천하자. 우리나라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공약입니다. 공공의 약속이야, 공약.
참 공약 실천 운동. 이 정도로 번역합니다. 매니페스토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자가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 또 어떻게 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야 제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했을 때 그걸 참 공약이라고 해요. 그것을 실천하자. 이걸 매니페스토라고 해요. 가끔 보면은 선거철에 그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허황된 공약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달나라까지 여행 갈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자. 만약에 실천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공약이 아니라 헛된 공약,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필요 없는 약속,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참 공약이 돼야 된다. 참 공약 실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필요한 것이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보시고, 폭정의 전초기지. 물론 이것은 이제 지나간 부시 행정부 때 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그 흑인 여성 국무장관 있었죠. 이 사람이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 6개 국가를 폭정의 전초기지.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것은 아주 그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자, 동북공정은 잘 알지 않았죠? 동북공정은 일단 중국의 역사 왜곡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동북 변강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 이런 긴 말인데, 과거에 자 우리의 영토였던 발해 고구려 영토였던 중국의 동북에 3개 성이 있습니다. 3개 성이 요녕성이 있고 길림성이 있고 흑룡광성이 있습니다. 이 3개 성인데, 이 3개 성은 과거에는 우리 고구려나 발해 땅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이 땅을 돌려달라라고 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예 중국은 이 세 지역은 과거에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식민지지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야. 한국의 본토가 아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돌려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역사 왜곡을 해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땅이었다 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입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뿐만 아니라 베트남 쪽으로 가면은 동남 공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야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한 100배 가까이 큽니다만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한국하고 관계해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헤즈볼라, 이란 정보기관의 배후 조정을 받은 약 4,000명의 대원을 보유한 중동 최대의 무장 세력. 이것도 역시 테러 단체입니다. 폴리페서, 문제가 많죠. 자, 폴리틱스, 정치, 폴리틱스, 교수, 프로페서, 합쳐서 폴리페서. 그러니까 이 교수는 교수인데 정치 성향이 많은 교수, 정치 이 무대를 기웃거리는 교수, 언제라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교수,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정책으로 연결하거나 그런 활동을 통해 정관계 고위직을 얻으려는 교수, 정권의 필요에 의해 발탁된 관련 테크노크라트와는 구별되고, 테크노크라트, 이건 전문가 집단이고 아예 그쪽만 하는 것이지. 근데 이 폴리페서는 항상 정치를 끼웃거리는 아주 불량한 교수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 이거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공직으로 갑니다. 뭐 장관이나 장차관 공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을 공직을 이용해서 이 주식을 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백지 위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3자가 그걸 가지고 뭐 팔든지 어쩌든지 뭐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직에서의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걸 막자는 것이지. 이것도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일환이겠죠. 근데 청문회 나온 공직자들, 가려고 하는 공직자들 대부분 어쩝니까? 대부분 아주 재테크인 뛰어남을 보이죠. 어떤 방법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게 문제예요, 나라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이탁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다.